주방으로 들어가서 폭행을 하고 끓는 물을 뿌려가지고 화상을 입게 한 거였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어이없다? 저 사람이 그 여자 때문에 입힐 수가 없어. 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어제 새벽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의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가 참변을 당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김밥집에서 끔찍한 폭행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잃은 유가족들이 반성 없는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음주운전 때문에 역주행 사고, 이게 어떻게 된 사고입니까? 어버이날인 어제 새벽 4시 20분경에 인천 구월동 사거리에서 24세 남성 A씨가 운전하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역주행해서 주행해 오기 시작합니다. 맞은편에서는 SUV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고 충격으로 이 피해 차량이 수십 미터 뒤로 튕겨 나갔습니다. 이 당시에 가해 차량에는 A씨 포함해서 20대 남녀 5명이 타고 있었고 이 피해 차량에는 60대 여성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약 100m 정도 구간에 걸쳐서 역주행을 감행하였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고 충격으로 중앙 분리대가 산산조각 나기도 했고 이 피해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기도 했는데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당시 사고 충격의 소리가 폭발음처럼 엄청난 소리가 났다고 하고 차량 밖으로 2명 정도가 나와 있었다고 하는 진술입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인 60대 여성이 휴가 나온 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어머니였다고 해서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피해 차량의 60대 여성이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 부대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어버이날을 맞아서 아들이 휴가를 나오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A씨와 동승했던 20대 남성도 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 사건으로 결국 2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 A씨와 동승자 3명도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이 가해자 A씨 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이런 사고를 낸 건가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마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호흡 측정 자체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체혈을 한 뒤에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해둔 상황입니다. 아마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동승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회 선후배 관계였고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진술입니다. 근데 이 사고가 났던 A씨의 차도 자신의 차가 아닙니다. 친구 차인데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는 상황이었고 더 놀라운 부분은 이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번 적발돼서 면허 정지 기간이었습니다. 네. 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려서 그 차량을 운전해 더군다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이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명백히 무면허 운전이고 거기다 술까지 먹었으면 더 큰 죄인데 이 경우에 처벌이 더 가중되죠.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수의 12대 중과실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중앙선 침범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모습이라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기간에 또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사정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유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이상 엄한 처벌,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이었고 네. 2명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과실이 존재하는 이상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만 입건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는 대로 구속영장도 신청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네. 운전하다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경우에는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하기 마련인데 네. 면허 정지 수치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마 조만간 혐의가 변경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구속은 당연한 것 같고 감옥 가면 대체 몇 년 정도 나와요? 형량은?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가 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좌우되는데 그 이유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5년 이하의 금고 등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네. 2명이 사망한 사건인 이상 최대 형량을 가늠해 본다고 하더라도 네. 7년 6월 이하의 금고가 최고 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가 적용되게 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인데다 상한은 무기징역으로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엄한 처벌이 가능해지는데 여기에 음주운전 자체만 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할 만한 상황인데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가 적용된다면 상당히 중한 형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동승자의 방조 혐의도 처벌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는데 네. 단순히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는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차량 키를 넘겨준 경우에 한정되는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면허 정지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이 차량에 동승했다면 이때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온전히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해자가 친구로부터 차량을 빌렸습니다. 네. 그 친구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따라 피보험자가 자신, 가족, 운전자 연령 제한을 걸어둔 상태라면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사상사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종합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네. 온전한 배상을 받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이 가해자가 상당한 금전적 배상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인 배상 1인당 최대 2억 5천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네. 이는 지난 2022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법규가 정비되었기 때문인데 아마 자동차 종합보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이 가해자는 상당한 적어도 5억 원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약 1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기 손해 부담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친구한테 차 빌려준 차 주인은 처벌 안 받습니까?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빌려줬다면 이때는 적어도 무면허 운전의 방조죄로는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음주 운전까지 예상하고 나아가서 사고 자체를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네. 사고와 관련된 방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면허 정지 상태임을 인지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차를 빌려줬다면 이때는 네. 충분히 무면허 운전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반복하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운전면허 못 따게 하는 법도 있죠? 그와 같은 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에는 그와 같은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당장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면허 정지 중에 다시 운전하게 되면 그 자체로 면허 취소 사유이고 네. 사상사고로 2명의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벌점이 초과되면서 곧바로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면허 취소는 자명한 사실인데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아직까지는 입법돼 있지 않습니다. 삼진아웃제 있다고 들었는데. 삼진 아웃제가 있어도 네. 그 삼진 아웃이라 하면 곧바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다시는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아닌데 이와 같이 면허 취소가 이루어지겠다면 사안에 따라서 4년 내지는 5년 즉 면허 취소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부여됩니다. 그 기간이 도구하게 되면 다시 면허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면 예를 들어 출국을 금지한다거나 다시는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정비된다면 이때는 이와 같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죄질이 워낙 불량하므로 네. 면허를 다시는 취득하지 못하는 법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여성을 비롯해 2명이 숨졌는데요. 이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어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 16병을 일행 5명과 나눠 마신 뒤에 만취한 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 또 술을 마시려고 이동하다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숨진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우다 군에서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에 참변을 당했다며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술에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30대 남성이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최근 결혼해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 가장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일 밤 8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우체국 인근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차량에 길을 가던 30대 남성이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 2배 이상이었습니다. A씨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인도로 진입한 뒤 약 800m를 달리다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쌍둥이 출산을 기다리고 있던 예비 아빠였는데 유족 측은 쌍둥이를 가진 걸 알고 많이 기뻐했는데 한순간 사고로 목숨을 잃어 너무나 비통하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